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Aluminum too.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 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는 대신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철강 등의 관세 카드를 내민 건 미국 제철업체 US 스틸을 키워 철강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속내로 분석됩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우리 철강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 수출 물량을 받아 사용하는 국내 자동차 기업 등에도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의 상당량은 현대차 등이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관세가 적용되면 완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값싼 US 스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자국산하고 미국 내로 수출되는 수입산하고의 이제 가격 경쟁력 차이가 훨씬 벌어질 것 같고, 미국에 이제 현지 진출한 우리 철강 수요 기업들이 소재 조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철강 업체들은 미국 현지에 제철소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쿼터제를 적용받는 우리 철강에도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질지 금명간 서명하게 될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23억 7천만 달러 흑자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에 연간 흑자도 990억 4천만 달러로 집계돼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과 물량 모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으로 원자재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9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관세 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눈에 더 띌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제품 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대미 무역 흑자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든 뭘 하든 미국에 한 600억 달러 정도 흑자 나는 부분들이 한 400억 달러 정도로 줄 거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세안, 중남미 등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으로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되며 장중 3%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도 3.36%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올라 1,470원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을 덮친 겁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보통 이제 2월 중순, 3월 초 이렇게 예상은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빨랐다는 점이랑 다른 국가들의 맞대응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불안감들을. 수출 등 실물 경제 타격도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멕시코, 캐나다와 연결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수출이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중국의 중간재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딴판입니다.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한미 양국 간 정치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복 관세보단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는 협상이 유력하지만 국내 정치 혼란으로 온전히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